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긴 상황인데요. 보건당국과 이 신천지 교인들 간의 뭔가 숨바꼭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장님, 네. 이게 어떻게 이 아파트가 이렇게 뭐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일단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밝혀낸 건데요. 신천지 측에서는 이제 교인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된 명단에 따라서 주소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유독 이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신도가 모여 사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지금 확진 검사를 계속 시행 중인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중에 상당히 40명이 넘는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여 살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가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신천지 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아파트 자체를 지금 코호트 격리를 지금 한 상태고요. 마침 이 아파트가 이 대구 그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뭐 다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어떤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 아파트 전체를 지금 코호트 격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코호트 격리 됐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게 시설 자체를 통으로 격리를 시키는 건데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요양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라는 거는요. 그 각 집별로 세대별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으로 격리시킬 일이 뭐 얼마나 생기겠어요, 현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의 거의 반 이상, 60, 70%가 지금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통으로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 코호트 격리라는 걸 우리가 시도를 처음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아파트가 좀 독특하긴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한마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 보시면 아마 저기 중에서 두 번째 정도가 제일 눈에 눈에 띌 거예요. 대구 지역의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35세 이하의 여성 미혼 근로자만 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죠? 아파트 사는 모든 세대가 구성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별 똑같아요. 네. 나이 비슷합니다. 소득 수준도 비슷해요. 하는 직업도 비슷해요. 그러니 뭔가 이렇게 그렇게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서로 교류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잦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저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가 굉장히 많이 살고 또 그 안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저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 좀 성격들이 비슷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교류가 잦다는 점,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저 아파트에 신천지 교도가 많이 살게 됐고, 그리고 아마 그 안에서 그 바이러스가 돌아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 아마 그런 점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어떤 이런 공간에 많은 신도들이 있게 됐는지는 이제 차차 또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알아낼 것이고요. 정확한 내용을요. 또 이제 아침에 보니까 권영진 대구시장 발표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서 이제 발생된 확진자들은 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던가 이 병상으로 다 옮겨져서 지금 현재는 확진자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좀 보면은 백승현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주변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다 몰려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측에서는 뭐 그런 집단 시설이 아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은 뭔가 이 배양 접시처럼 이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더 보균자들이 뭔가 전염자들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시설들이 많다면 뭔가 이 초기 방역에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경우죠. 여기가 신천지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고 공공적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네네. 문제는 여기서 지금 46명이 확진이 됐는데 실제는 142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양성자가 없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실제로는 신천지 교인들 중에는 양성으로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노출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자가격리 중에도 서로 작은 모임을 서로 해갖고서 이분들이 신천지 안에서만 다 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에서 방이 다를 경우 각각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한마음 아파트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신천지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그 주거 공간을 매개로 해서도 이 가정 예배가 상당히 활발해졌을 개연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권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 신천지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9곳의 추가 아파트의 어떤 연관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한마음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천지 측에서도 이런 가정 예배를 본 아파트가 중점적으로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도 이 방역 당국이나 대구 광역시에 먼저 자발적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좀 있었는데 이 거주민들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이 협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 측에서 먼저 이런 뭐 주변에 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좀 한번 검사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특히 가정 예배를 봤다라면 가정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민만 있는지 아니면 이웃 주민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면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부 직원이 줌바 댄스를 수업을 갔던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세종청사가 방역하고 폐쇄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가 뭐 통째로 이제 며칠 동안 폐쇄하고 있는 건 예전에 뭐 홈쇼핑 회사도 한 번 있었고, 그렇죠. 좀 심심찮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가 아니라 세종청사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종청사는 지금 방역부터 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있던 뭐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컨트롤타가 사실 세종청사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세종청사가 이렇게 이제 뚫리고 속된 말로 폐쇄됐다 이런 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약간 심리적인 어떤 약간 충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 직원이 방역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거든요. 업무 자체가 다른 방역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을 하는 그런 어떤 다른 공무원들에게 쫙 퍼진 건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든 그 확산은 조금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종시 쪽에서도요. 네. 네. 이게 보면은 다중 이용 시설, 뭐 헬스장이나 방금 말했던 줌바 댄스 이런 교습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백소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학교 개학을 연기했고 유치원도 개원이 안 되는 휴원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놀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학원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만 그 이외에 오락실이라든지 PC방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대중 공공시설들이요. 여기가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또 보통 1시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머물고 있고 또 주변 그 여러 가지 기기 같은 것들이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속하거든요. 조금 더 이 연령을 높여서 보면은 청소년 이후에 한 18세 이상이 되면 클럽들을 많이 가는데 클럽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좁은 장소에서 춤추는 클럽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나이트클럽. 네. 저희 옛날에는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다들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 안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서로 얘기를 할 때만 귀에다 입대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술병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간접 접촉이 될 수 있고 또 여기도 장시간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막 섞여 있고 춤출 때도 아주 가까운 데서 있기 때문에 1m 안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 특히 헬스장 같은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헬스장의 운동기구들을 다 같이 사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환자가 있다면은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손 씻기인데 운동을 하면서 이 기계 했다가 다른 기계 갈 때 바로 손 씻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얼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땀을 닦는다 할지라도 손이 가지 않게끔 타월 같은 것을 살균된 타월이기 때문에 건조기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건조해서 나오기 때문에 타월 같은 것들을 한번 쓰고선 잘 폐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오염된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에는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샤워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헬스장에서 감염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위험성이 있고 이것들은 다 소독하기도 아주 어려운 시설들이 많거든요.
손님이 나간 다음에 바로 소독을 할 수 있으면 그 좋은데 노래방 같은 데도 그렇게가 가능하지 않고 오락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 그 전 국민의 그 격리 기간 아닙니까? 네, 네. 학교를 안 보내고 또 이제 다른 이 다중시설 이용을 좀 자제하고 또 이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어떤 그 코로나의 이 확산 이걸 좀 막자라는 그 취지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내 아이가 이 스티커 책을 사달라고 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그 서점 가서 사다 줄게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오히려 이 기간이 좀 끝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런 데 가서 사주는 게 좋겠다. 이런 뭐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방역 당국이 총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그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라면 오늘 발표된 것처럼 확진자가 300명대로 좀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두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드는 것이 이제 뚜렷이 눈에 띄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 사회 활동 또 사회적 이 접촉도를 좀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지금은 격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는데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좀 고령자 또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 요양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있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고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면역력은 좀 약한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요양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좀 폐쇄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계시잖아요. 똑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누구든지 누구 하나 바이러스가 글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이게 증폭돼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양원 같은 곳들이 이제 집단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